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아유, 오늘은 참 햇살이 좋네요. 다행히 저는 이제 2층 집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. 이제 주택이어서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참 많은 다육이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, 이제 2층까지 제가 점령을 해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요. 2층 베란다를 제가 온전히 다육이를 위해서 사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2층 베란다가 겨울에도 그 햇살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서 예, 다육이들 조금 걱정 없이 네,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햇살이 좋은 날은 제 마음까지도 너무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.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냐면 겨울철 물주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겨울은 이제 가을에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.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가을은요, 워낙 이제 모든 뭐 동형종이랄지 하형종이랄지 기온 자체가 모두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매우 좋은 시기예요. 그래서 평상시에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준 다육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정말 뭐 열흘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준다 할지라도 충분히 또 소화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물이라면 물을 좀 듬뿍 주시는 계절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뿌리, 줄기, 잎장 통통하게 물을 먹고 들어와야 한겨울에 물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기에 굳이 물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다육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지요. 일단 뭐 뿌리와 줄기와 잎장이 건강하다면 겨울에도 뭐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는 거는 기본이겠죠. 그런데 이제 그 가을 동안에 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거나 실내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육이를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겨울철에는 또 이제 물 주기가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. 많이들 겨울철에도 이제 단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한여름 단수, 한겨울 단수는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다육이를 좀 키웠었는데요. 제가 농장을 다니면서 정말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숟가락입니다, 여러분. 세상에 올 겨울에 이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겨울철 물주기 이제 좀 네, 염려를 놓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육이가요 단수도 사실 중요하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단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물 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단수가 끝나고 나서 첫물 주기가 매우 중요해요. 이 첫물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육이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. 특히 여름에. 예, 겨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여름보다는 좀 덜 걱정하는 시기가 겨울이기는 한데요. 이제 뭐 한 달, 한 달 반, 두 달 길게는 이제 더 길게 단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제 이렇게 단수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첫 물주기를 정말 소량의 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길게 단수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 첫 물주기가 너무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가게 되면 다육이들이 정말 체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물음이랄지 거기에서 오는 뿌리의 병들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단수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숟가락을 가지고 열흘에 한 번 정도 여러분 겨울이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화분에다가 열흘에 한 번씩 그냥 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적셔주는 이 느낌이 뭐 다육이가 얼마나 물을 먹겠냐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물을 많이 먹으면 사실 안 돼요. 그렇지만 수분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 축축함을 그냥 공급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이 다육이들이 급격하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적셔지는 그 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끝내고 물주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소량의 물을 준다 할지라도 뭐 분무기랄지 이렇게 물을 주는 물
조리개랄지 뭐 페트병으로 조금씩 준다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주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아무리 소량의 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 한 숟가락에 이상만큼은 물을 주실 것 같아요. 간혹 물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거나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겨울철에 여러분 실내도 이제 추워질 때는 영하로 내려갈 때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하영종 다육이들은 겨울에는 그 성장을 멈춥니다.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것만큼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자고 있는데 물 먹으라고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뭐 동영종 다육이들이야 뭐 겨울에도 어느 정도 찬바람이 불어도 성장은 느리지만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겠지만 보통의 우리가 그 국민 다육이라고 생각하는 다육이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영종의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육이들에게 물을 이렇게 좀 주면 굉장히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다육이에게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. 빨아들임이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육이들에게 계속 물을 주면서 다육이들이 이제 탈이 나게 되는 건데요.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한 숟가락에 그냥 수분을 그냥 적셔준다는 그 느낌만으로 다육이들이 그냥 그 수분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. 무리 없이, 아주 무리 없이. 그래서 겨울철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단수를 해주는 방법의 물주기보다는 이렇게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살짝 수분감을 그냥 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물주기 관리를 하셨다가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찾아올 때쯤부터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주면서 단계적으로 물 관리를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육이들이 너무 통통하게 물을 잘 먹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. 그만큼 충분한 물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내년 겨울을 나신다면 들어오기 직전까지 충분하게 물을 좀 잘 먹여주시고 들어오시면 한 달 정도는 물을 안 주셔도 충분해요.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. 왜냐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성장을 멈추거나 혹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수분을 먹었던 그 물의 양만큼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마지막 물주기를 해서 아직은 다육이들이 목마른 시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쪼글거려지는 다육이들이 좀 생기거나 이 정도 시기에는 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는 물 관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분감만 조금 유지를 해주면서 그냥 그 정도의 습도를 좀 유지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한 숟가락씩 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너무 오랫동안 단수를 여러분들이 시켜주시면 깍지벌레가 겨울 동안에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조금 통풍이 안 되거나 너무 건조한 시기가 길어질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깍지벌레거든요. 이것도 이 한 숟가락의 물로 인해서 많이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물 관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겨울 동안에 다육이들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팁들 저도 전해드리지만 또 배워서 고수분들 또 농장 사장님들 만나면서 좋은 꿀팁 많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